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그래도 뭐 굵직한 기업이니까 네. 실적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SK 하이닉스 그렇죠. 네.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요. 너무 안 좋았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대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전 분기 대비해서요. 2015년 3분기 이후 최저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고스란히 받았던 거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장에서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또 강하게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SK 하이닉스 차장님의 판단은요? 괜찮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많이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컨센서스가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보다 컨센서스보다 많이 깨져버렸으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게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위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1분기와 2분기에 이런 언제가 저점일 거에 대한 얘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때부터는 분명히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낸드 쪽에서는 이미 올라가는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반도체 쪽도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을 잡자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럼 네. 이제 저희 윗방향으로 자꾸 가도 되는 거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나씩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도체 쪽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삼성 이슈 저희 오프닝에서 네네. 언급했던 그 이슈 좀 들여다볼게요. 제가 앞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관련 종목들을 쭉 모았었잖아요. 네네. 시그네틱스, 칩셋미디어, AD칩스, 어버브 반도체, 워닝 머티리얼즈, DB 하이텍, 원익 IPS 등등등등의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석을 좀 가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노래방 기계칩 만드는데 갑자기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피해야겠죠. 지금 이들 종목 혹은 그 밖의 종목에서도 정말 비메모리 관련주다. 이거 괜찮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저기 중에서 이 업체들 중에서 설계 업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이슈입니다. 네. 사실은 비메모리 쪽이 강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답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핵심 분야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칩셋 미디어나 에디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이 비메모리만 나오면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였었던 게 에디칩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칩셋 미디어 쪽이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런 업체들을 얘기하면 DB 하이텍이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거, 이 두 회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칩셋 미디어랑 칩셋 미디어하고 DB 하이텍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파운드리 업체 이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주가에 대한 흐름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더 갈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러세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좁혀주셨죠? 칩셋 미디어, DB 하이텍 이들 종목에 좀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 김건진 차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혹독한 AS 시간을 저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종목들을 체크하고 계신데요. 정말 다시 한번 사업부를 좀 꼼꼼히 따지시면서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실적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4.8%를 기록하면서 현대차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은 확연하게 기아차 분위기가 좋았었죠. 유럽에서도 현대차 점유율을 거의 따라잡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 와우, 네, 실적 좋았네요. 기아차 최근에 주가 차트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쉬고 있습니다만 0.9% 하락 소폭이고요. 43,5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네요. 팰리세이드 땡큐로 현대차도 실적 괜찮았었는데 기아차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적 나온 김에 점검하고 갈까요, 차장님?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긍정적이다. 너무 짧으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현차 기차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점유율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서 올라와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인 중국 쪽에서만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 정말 땡큐 할 수 있는 이런 기아차, 현대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어떻게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열심히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차는 기아차세요? 저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네. 현대차가 더 좋을까요? 기아차가 더 좋을까요? 하반기는 현대차가 더 좋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기아차 가고 있으니까 우선 지금 현재는 기아차가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 우선시 보고 타이밍 다시 누려서 현대차 타이밍도 저희 아니, 잡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앵커님이 차를 쌍용차. 기아차나 현대차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일단 아직 현대차, 기아차 주주가 아니니까. 나 주주까지 가야 돼. 그냥 자동차, 그냥 자. 네, 그렇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 저희 나누고 있죠. SK하이닉스 체크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점검을 했고 기아차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좋지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쩌다 이런 느낌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검찰 측에서 이제 경영진을 조준하는 것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힘에 조금 탄력을 받은 거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1분기 영업 손실 233억 원의 적자 전환. 바이오 에피스에서는 흑자 전환이었는데 이 지난 연말에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0% 정도 하향했습니다. 40만 원 접었고요. NH투자는 그래도 본질인 에피스가 흑자 전환이니까 긍정적이다. 바이오 탑픽이다 꼽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인 김건진 차장님 어느 쪽의 의견에? 저는 중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해주던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것은 그 가동률이 조금 조금 이렇게 가동률이 조금 적어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상공장이 실제로 이렇게 회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올해 4분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본격적으로 잘 돌기 시작하면 3분기 때부터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와 줄 거다. 즉 2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2에서 40만 원 사이 이 박스만 매매를 당분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전 바로 한 6월 정도가 언저리 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바이오 에피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즉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32만 원 찍어드렸으니까 지금 34만 원입니다. 2만 원 남았네요. 굳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나 근데 32만 원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 라인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대응하고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재차 주셨던 바가 있으니까요.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6월쯤에 저희 타이밍 한번 잡아보죠. 다음은요. LG전자입니다. 어제 김건희 차장님 얘기를 들었나 봐요. LG전자가. LG전자가 그렇죠. 스마트폰만 버리면 그래도 잘 될 거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물론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겠다. 생산 기지를 모두 베트남 등의 해외로 이전시켜서 원가를 낮추는 등 또 제품 라인업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MC사업본부 실적이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LG전자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이번 이슈가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주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실제로 머니투데이의 방송의 위력을 아마 또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 부릅니다. 패널이 불과한 제가 얘기했다고 LG전자가 열심히 이렇게 바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 결국은 그렇습니다.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업에서는 어떤 쪽으로,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전자 이제 핸드폰은 좀 명맥만 유지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알고 있는 겁니다. 경영진들도 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의 방향성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비용이 최소화된다라는 겁니다. MC 부분을 점점 낮춰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도 오케이 받았고요. 칩스앤미디어, 동부하이텍, DB하이텍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 대응, LG전자도 일단 장기적으로는 긍정의 호재 소식이다 판단 내렸습니다. 증권가, 경제가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한 점검해봤네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